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레트로 느낌 물씬 풍겨, 그때 그 시절 보는 재미가 있고 스토리도 탄탄한 드라마죠. 박신혜 주연의 언더커버 미스홍.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썩어빠진 증권사 한민증권, 사망한 강명희 사장의 뒤를 이어 한민증권의 비리를 폭로하려 한 내부 고발자 예삐를 추적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드라마가 던진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니 예삐의 정체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면 의외로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예삐 찾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PC통신 여의도 해적단을 만든 선장의 정체도 궁금하죠. 만약 유튜버 특유의 우려먹기 스킬 활용하면 예삐의 정체만으로 영상 여러 개, 선장의 정체만으로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 안으로 예삐와 선장의 정체 모두를 깔끔히 한 방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삐 그 녀석은 누구인가? 생전에 강명희 사장과 함께 내부 고발용 장부를 따로 정리해왔으며 홍금보와 이메일로 소통하며 그 폭로 장부를 넘기려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강명희 사장 사망 이후에 수면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우선 말단직원이나 외부인은 아닐 겁니다. 또 절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트레이딩부 소경동 부장이죠. 그의 강아지 이름이 예삐일 뿐 이번에 공개된 스토리에서 그 역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로 드러나며 예삐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냥 돌에 눈먼 지저분한 인물일 뿐이었죠. 다음은 홍금보. 만약 대반전으로 홍금보 본인이 예삐인 걸로 드러나면 아젠장 모든 개꿈, 재벌집 개꿈아들 이후로 역대급 황당한 결말일 겁니다. 작가님이 욕먹어도 상관없다 유작정신으로 막 쓴 게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 반대로 유력한 후보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고복희. 조금 강명희 사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과거 지방금융권을 돌며 다른 회사의 비리를 폭로했던 전례가 있죠. 의문의 장부까지 갖고 있어 홍금보의 의심을 사고 있는 강력한 예삐 후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벌써 언급을 했다는 건 오히려 예삐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위기관리본부 3인방은 예삐가 될 수 있을까요? 알버도. 아버지와 달리 재물욕 없고 영화 보는 것과 음모론에 심취해 회사 비리 파헤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무게있게 밀고 갈 설계자급은 아닙니다. 방진목. 한민증권 사주 일가와 대립할 만큼 강단과 소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중동적 돌진형일 뿐 지능적 브레인은 아닙니다. 이용기. 홍금보를 짝사랑하며 그녀를 물신양면 돕고 이름에도 용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 치밀한 계산형은 아닙니다. 확실히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은 제외했으니 이제 진짜 유력한 예삐 후보에서 최종 답안까지 한 번에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강력 예삐 후보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적은 쪽을 먼저 살펴보면 바로 송준환 비서실장입니다. 만약 영상각 잡으면 그녀가 예삐일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로 영상 하나 충분히 뽑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녀도 아니니까 아주 짧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송준환은 30년 이상 간필범 회장의 곁을 지킨 거의 그림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회사 내 자금 흐름과 인사 권력 구조를 꿰뚫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에 능통하니 마음만 먹으면 한민비리 대백과 사전을 집필할 수도 있겠죠. 또 회사 노리는 오덕규 상무와도 적대적 관계라서 송준환이 숨겨진 내부 고발자일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욕망에 충실한 비서실장이지만 그 가면 뒤에 예삐가 숨겨져 있는 거라면 작가님으로서는 밀고 나가볼 만한 반전이죠. 따라서 송준환 비서실장도 유력해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녀 역시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의 핵심, 진짜 예삐의 정체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보너스로 여의도 해적단을 만든 선장의 정체까지 전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삐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우리는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보통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죠. 메일을 보낸 사람, 장부를 가진 사람, 어딘가에 숨어있을 제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예삐는 누구인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삐는 사라졌는데 오히려 한민증권의 내부 정보는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마구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PC통신, 여의도 해적단이 있죠. 트레이딩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꼬리 자르기를 당했는지, 회사 내부자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내부 고발자는 사라졌는데 고발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예삐는 누구인가? 가 아니라 예삐는 꼭 사람이어야만 할까로 말입니다. 만약 예삐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한민증권 내부자들이 익명으로 정보를 던지고 그 정보가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검찰 수사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구조, 즉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그 시스템이 바로 여의도 해적단입니다. 홍금보는 일부러 여의도 해적단에 거짓 정보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홍장미가 1밀리언을 접촉했다는 단 하나의 거짓 제보를 올리자 그 소문을 기점으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추가 정보가 붙고 여론이 형성되고 내부가 자연스럽게 단합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해적단의 예삐라면 어떤 한 사람을 죽인다고 내부 고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총선 한 명을 잡는 건 쉽지만 확성기를 든 수백 명을 동시에 박을 수는 없으니까요. 중 강명희 사장 혼자 했던 역할을 이제는
홍금보는 PC통신 속 수많은 아이디들이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홍금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삐와 공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명희 사장과 함께 예삐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여의도 해적단이 떠올랐죠. 즉 예삐란 내부 고발자 특정 한 명이 아닌 PC통신 여의도 해적단의 코드명이자 죽은 강명희 사장의 의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 단어인 셈이죠. 드라마 마지막 쯤에는 좀 더 깨끗한 여의도 증권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미소 짓는 홍금보가 나오겠죠. 다만 홍금보 혼자 만든 영웅담이 아니라 여의도 해적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일 겁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하네요. 예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매일 들여다보던 그곳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거나 두 편으로 나눌까도 싶었지만 약속드린 대로 선장의 정체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해적단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선장은 누구인가? 빠르게 답드리면 송주란 비서실장입니다. 송주란이 예삐는 아니지만 선장일 겁니다. 여의도 해적단이라는 시스템을 강명희가 설계하고 송주란이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죠. 시스템은 자연 발생되지 않습니다.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죠. 강명희가 내부 정보 전달 위해 홍금보를 은밀히 접선했을 때 이미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죠. 아마도 강명희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한민증권의 비리도 묻힐 테니 그 이유를 대비한 다음 플랜도 필요하다. 하지만 다음 플랜 또한 사람이며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영리하고 통찰력 있는 설계로서 사람이 아닌 구조와 시스템을 택한 겁니다. 누군가 죽어도 시스템은 돌아가며 누군가 배신해도 구조는 남아있죠. 그게 바로 예삐 여의도 해적단입니다. 강명희가 설계자라면 송주라는 운영자입니다. 강명희의 뜻을 완벽히 계승한 운영자죠. 송주라는 강필범 회장의 곁에서 30년 동안 회사의 모든 걸 보고 들은 정보의 관제탑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여의도 찌라시의 핵심은 어떤 선까지 어떻게 정보를 흘리냐죠. 예를 들어 삐딱뼈 알몸 노출 키워드면 아무도 관심 없고 더럽다 하겠지만 배우 김땡땡 알몸 노출 키워드면 난리나고 정보의 확산 또한 빠를 겁니다. 따라서 강필범의 최측근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를 주무르고 있는 송주란이니 여의도 해적단을 통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공개하며 어떤 선까지 언제 어떻게 터뜨려 되는지 그 저울질을 너무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4화에서 여의도 해적단에 이런 글이 올라왔죠. 그동안 한민증권에서 터진 거래 사고들 토경동 부장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이 글의 작성자가 선장이었습니다. 송주란이었겠죠. 한민증권의 더러운 곳을 정화하기 위해 예민하게 컨트롤해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걸로 인해 한 차례 후폭풍이 일고 난 후 송주란은 강필범 회장에게 묻습니다. 소 부장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강 회장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 송주란은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에게 정권을 넘겨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처참하게 묵살당했죠. 송주란이 정권을 넘겨달라고 한 것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한민증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죽은 강명희처럼 말이죠. 예삐의 선장 송주란. 선장은 배 위에서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배가 나아갈 방향만 정하는 사람입니다. 송주란이 선장이면 1등선은 홍장미입니다. 송주란이 방향을 정해주면 실제 어획하고 걷어들이는 핵심 플레이어 역할은 홍장미인 거죠. 강명희가 남긴 이 시스템이 완벽한 이유는 만약 선장이 죽어도 배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강명희는 이미 죽었지만 여의도 해적단은 살아있습니다. 강명희의 뜻을 잇는 송주란까지 죽는다 하더라도 홍장미가 살아있고 예삐 안에 수많은 동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드라마의 초반 언더커버 미송 1화에서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대사 힌트가 있었습니다. 강명희 사장이 아버지의 비리를 문제 삼으면서 이런 대사를 했었죠. 이 회사는 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민증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하는 여의도 해적단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삐입니다. 그 장면 이후 아들이 뒤통수 칠까봐 겁먹은 강필범 회장이 송주란 비서실장을 따로 호출해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송 실장, 명희가 딴 마음을 먹을까? 송주란이 답하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켜보면서 강명희의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강명희 사장의 거대한 설계로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예삐, 즉 여의도 해적단이라는 시스템이 탄생됐고 그 시스템의 선장은 송주란, 그리고 그 모든 걸 활용해 판을 뒤집는 핵심 플레이어는 홍금보 그리고 홍장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몇 개월 만에 복귀한 뒤 만든 영상 중 제일 긴 영상이네요. 근원고 작성하면서 호흡과 지구력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남겨주신 이런 댓글들이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떠든 저도 대단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대단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